시장의 극단적 양극화 그리고 세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연금 계좌는 과연 안전할까요? 자, 바로 첫 페이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쭉 보면요. 지금 시장 표면은 꽤 평화로워 보이거든요. 다우지수는 5만 선에 안착했고 막 순환매 랠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겉보기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속을 보면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나스닥은 10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4주 연속 하락 중이고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한쪽 차선은 뻥 뚫렸는데 한쪽은 급브레이크 밟는 느낌이랄까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지수라는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어서 그렇지 이불을 딱 들춰보면 그 속은 말 그대로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주 대 가치주, 이런 과거의 뻔한 대결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은 바로 AI. 이 AI 섹터 내부에서 극단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AI라고 하면 보통 다 같이 막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주 냉혹해요. AI를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즉 반도체 기업들이나 테슬라 같이 AI를 실물에 적용하는 곳들은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 승자들은 확실히 치고 나가네요. 반면에 패자들은 처참하죠. 이팜이나 가트너 같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셨나요? 주가가 하루아침에 20%씩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20%요? 와, 소프트웨어 기업을 모아놓은 IGV ETF도 보조 지표가 최저치라면서요. 맞아요. RSI가 바닥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과매도 패닉셀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패닉셀링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바로 AI 디스럽션, 그러니까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의 공포입니다. 예전엔 기업들이 컨설팅 받거나 시스템 구축할 때 아웃소싱 회사에 수백 명 인건비를 줬잖아요. 네네, 막 사람 갈아 넣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고도화된 AI 모델 몇 개면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1, 2명이 더 빠르고 싸게 처리해버리거든요. 시장이 그걸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이 회사들의 밥그릇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구나 하고 구조적인 공포가 덮친 거죠. 근데 이게 단지 소프트웨어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거시경제 데이터, 특히 고용지표 쪽에서 아주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거든요. 고용 쇼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챌린저 1월 해고 계획을 보면 10만 8천 건입니다. 이게 2009년 이후 최고치예요.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시동을 걸고 있다는 뜻이죠. 헐, 장난 아니네요. 거기다 12월 구인 공고는 650만 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고요. 결정타는 ADP 1월 민간 고용인데 2만 2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겠다고 예고하고 새로 뽑지도 않고 실제 고용도 반토막이 났다. 이러면 경착륙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고용을 부양하던 힘이 소진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 실적은 나빠집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성장주보다는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확실한 현금, 즉 방어력이 강한 다우지수의 배당주로 대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극단적 양극화가 일어난 거군요. 저라도 성장주가 무서우면 당장 배당 꼬박꼬박 주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코어 ETF로 도망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엄청난 자금이 그런 코어 자산으로 몰렸죠. 순자산이 막 8.8조 원에 달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고 피신한 배당 ETF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바 ETF 분배금 삭감 쇼크. 네, 최근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바로 그 사건이죠. 1월 분배금이 전년 대비 막 30%에서 60%까지 깎여버렸으니까요. 아니, 저도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투자자분들 진짜 화 많이 나셨더라고요. 자산운용사들이 막 임의로 배당금 깎아서 자기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돌고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오늘 저희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용사의 갑질이나 삭감이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2025년부터 적용된 외국 납부세 과세 방식 개편, 즉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법 개정이요? 이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돈의 흐름으로 딱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세전 수익 100을 기준으로 딱 비교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미국 정부가 배당에서 15를 세금으로 먼저 떼어갑니다. 네, 미국에 내는 원천 징수죠. 그렇죠. 그럼 85가 남는데 과거에는 한국 정부가 이중과세를 막아주겠다 하면서 펀드에 15를 다시 환급해줬어요. 아, 그럼 다시 100이 꼭 채워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시분배금이 100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그 100을 받을 때 증권사에서 15% 세금을 떼니까 결국 실수령액은 85가 되는 구조죠. 오케이, 그럼 옛날에는 내 통장에 85가 꽂혔다. 그럼 올해 바뀐 세법은요? 자, 똑같이 미국이 15를 떼갑니다. 남은 건 85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환급을 안 해줘요. 아예 안 해준다고요? 네, 그래서 운용사가 발표하는 공시분배금 자체가 85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만 보고 사람들은 분노한 거죠. 잠깐만요. 배당금이 85로 줄었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분배금이 85로 내려온 대신에 증권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때 원천징수를 아예 안 합니다. 0이에요, 0. 아, 이미 미국에 냈으니까 한국에선 안 뗀다. 정확합니다. 환급 주체만 변경됐을 뿐이지 결국 최종 실수령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85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이중과세는 패티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돈은 85로 똑같다. 그럼 뭐 문제 없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강하게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9페이지를 보면 이른바 미당족, 미국 배당족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가 나오거든요. 실수령액 80으로 똑같은 거 알겠다. 근데 연금 계좌의 핵심은 복리 투자잖아요. 그렇죠. 과세 이연이죠. 예전에는 어쨌든 공시 분배금이 100으로 나오니까 그 100이라는 금액을 세금 내기 전에 고스란히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굴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15가 미국의 세금으로 먼저 뜯겨서 아예 증발해버리고 85만 가지고 재투자를 시작해야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복리 효과가 축소되는 거 이거 완전 치명적인 누수 발생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예리하십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돈이 같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연금 계좌는 세금을 미루면서 원금 손실 없이 복리를 굴리는 게 핵심인데 한 바퀴 굴릴 때마다 15라는 세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된 겁니다. 와, 1년, 2년이면 몰라도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나중에 은퇴 자산이 수천만 원 차이 날 텐데요. 맞아요. 미당족들은 그 본질적인 자산의 훼손, 복리 엔진의 누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시장은 극단적으로 찢어져 있고 안전한 배당 ETF는 세법 개정으로 구멍이 났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마십시오.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과세 이연의 공백을 메울 완벽하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등장합니다. 오, 해결책이 있나요? 네, 바로 연 최대 10에서 15% 목표 분배율을 지향하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들이죠.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요? 이게 어떻게 그 15% 세금 누수를 막아준다는 거죠? 이 상품이 강력한 이유는 수익의 원천이 배당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배당은 무조건 세금 이슈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은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현행세법상 이 옵션 프리미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세금 안 뜬다고요? 네, 자본 차익으로 분류돼서 절세 계좌에서 굴리면 미국의 15% 뜯길 일 없이 프리미엄 전체를 온전히 비과세로 굴릴 수 있는 겁니다. 구멍난 엔진을 새 연료로 바꾸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커버드 콜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시장이 막 오를 때 옵션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내 주가가 오르는 상방이 꽉 막혀버리잖아요. 푼돈 받으려다가 집값 폭등하는 거 구경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과거 1세대 커버드 콜 이야기입니다. 11페이지 도해를 보시면 이번에 나온 진화된 커버드 콜은 핵심이 시장 참여율 90%입니다. 90%요? 네, 내 자산의 100%를 옵션으로 묶는 게 아니고요. 딱 10%만 옵션을 매도합니다. 나머지 90%는 지수 상승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활짝 열어두는 거죠.
오, 10%만. 그리고 매일매일, 즉 데일리로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을 파는 구조예요. 옵션은 만기가 짧을수록 프리미엄이 아주 짭짤하거든요. 야, 이거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예전 커버드콜이 내 집을 통째로 전세 줘서 집값 오르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였다면 네네. 이 데일리 커버드콜은 남는 방 한 칸만 딱 에어비앤비로 매일 빌려주는 거네요. 매일매일 월세는 받으면서 나중에 집값 오르는 혜택의 90%는 내가 온전히 누리는 구조.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방 한 칸 에어비앤비.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매일 인컴을 창출하면서 상방도 열려있다 보니까 연금 계좌에서 인컴 극대화가 필요한 분들에겐 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최적의 솔루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현금 흐름이 굳이 당장 필요 없는 일반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계좌를 위한 전략도 나옵니다. 배당이나 인컴이 필요 없다면 아예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춘 상품으로 자본차에게 몰빵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죠?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상품인데요. 수수료가 무려 연 0.0098%입니다. 와, 0.0098%요? 거의 공짜네요. 사실상 무료죠. 일반 계좌는 세금 이슈 나오는 배당보다면 비용을 완전히 쥐어짜면서 지수 성장에 100% 올라타는 스나이퍼 전략이 유리합니다. 아하, 목적에 따라 방패와 스나이퍼 소총을 구별해서 들어야 한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14, 15페이지인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1분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주시죠. 네, 빠르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베이스 시나리오. 지금처럼 박스권이 유지되면 다우지수나 방어주로 방어력을 키우고 커버드콜 비중을 늘려서 횡보장에서도 인컴을 수취해야 합니다. 네, 베이스는 커버드콜, 불 시나리오는요? 둘째, 불 시나리오. 고용 충격이 없고 연착륙 랠리가 오면 나스닥 100일선 안착을 확인한 뒤 대표지수 비중을 최대화해서 상승을 다 먹어야죠. 마지막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베어 시나리오는요? 고용 쇼크나 AI 디스럽션 공포가 현실화되면 구조적 달러 약세에 대비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디펜시브 배당 포지션을 구축해서 소나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시나리오가 아주 깔끔하네요. 마지막 15페이지에 있는 내비게이터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청취자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단기 분배금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세후 총 수익률 관점을 유지하셨습니까? 둘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그러니까 최대 900만 원 꽉 채워서 절세 파이프라인 확보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셋째, 지수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구축하셨습니까? 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단기 변동성은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거든요. 강력한 코어 자산으로 장기 투자의 닻을 든든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PDF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넘겨보면서 시장 양극화의 민낯부터 배당 삭감 논란의 오해, 그리고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기발한 해결책까지 밀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주 알찬 시간이었네요.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법 개정 하나가 배당이라는 단어의 실질적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다른 수익원들 역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제도의 변화 때문에 밑빠진 독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섬뜩하네요. 이번 주말 오늘 살펴본 3원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금 계좌 배관을 아주 꼼꼼하게 한번 뜯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